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와 기준 속에서 그냥 흘러가듯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역시 오랫동안 이 질문 앞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가족 안에서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살다 보면 정작 진짜 나는 뒤로 밀려나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삶은 진짜 나를 만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75년간 진행한 장기 연구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가치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진정한 나로 산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 실제로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와 책 속의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느낀 깨달음과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 누군가의 친구, 직장에서의 직책, 혹은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이름이 사라졌을 때 나는 누구일까? 저 역시 이 질문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야 했고, 학교에서는 성적이라는 기준에 따라 평가받았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회사가 정한 성과, 지표와 타인의 시선이 저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작 나 자신이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에게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자아와 본래 자아입니다. 사회적 자아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나이고, 본래 자아는 꾸밈없이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커가면서 사회적 자아에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는 하고 싶은 걸 거리낌 없이 말하고 행동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 선택을 하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앞서면서 본래 자아는 가려지고 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았습니다. 회사의 평가 기준에 맞추느라 제 진짜 목소리를 억눌렀고,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험을 피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 그냥 회사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쉬우면서도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단 한 줄의 답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아일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느끼는 내 모습과 실제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아일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낮고 정신 건강이 더 안정적이며 삶의 만족도 역시 높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75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진정한 나로 살 때 행복과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진짜 나로 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는 평범하게 회사원이 될 수도 있었지만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에 따라 세상을 바꾸는 길을 걸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방송 초기에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을 따라하지 않고 자신만의 진솔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진짜 나라는 무기를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가깝게는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노래하고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 약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강점이 되고 그들만의 진짜 색깔이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에머슨의 자기 신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이 아닌 다른 것이 되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당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악마를 이겨라에서 두려움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길을 걷게 된다고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한 가지, 태도의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자유란 결국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저는 이 책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나로 산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에 따라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 건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결국 진정한 나란 누구인가?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남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 우리는 누구나 자기 안에 본래의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순간 비로소 삶은 의미와 빛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생각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라고 수십 번 외쳐도 실제로 하루를 똑같이 흘려보낸다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세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성찰, 기록, 실행.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잘 갖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세상 소식은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정작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오고 가는지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자 데니엘 카너먼은 인간이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편견과 습관에 지배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멈추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지?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 단순한 질문이 나를 사회적 자아에서 본래 자아로 이끌어줍니다. 네, 2단계에서는 성찰은 순간의 깨달음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낮고 자기인식 수준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저는 작은 노트에 그날의 감정을 적습니다. 오늘 나는 이 말을 듣고 기뻤다. 이 상황에서 나는 불안했다. 사실은 거절하고 싶었는데 괜히 맞춰버렸다. 이렇게 솔직하게 적다 보면 내 마음의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패턴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찰이 나를 바라보는 행위라면 기록은 나를 붙잡는 행위입니다. 기록은 흩어지는 내 마음을 모아주고 내일의 나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실행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 앞에서 주저합니다. 하지만 실행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을 때 한번 용기 내어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것.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의견을 말할 때 내 생각이 다르다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보는 것. 매일 반복되는 루틴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선택을 해보는 것. 이 작은 실행이 모여 결국 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에머슨의 자기신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마음속에 신성한 목소리가 힘을 낼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하라는 의미입니다. 나폴레온 힐도 악마를 이겨라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룬다. 그러나 결정을 미루는 순간 이미 인생의 주도권을 잃는다. 우리가 작은 실행이라도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루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늘 언젠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지. 언젠가 나답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부터 바꾸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딱 한 가지라도 내가 원해서 한 선택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에 먹고 싶은 메뉴를 남 눈치 보지 않고 고르는 것, 회의 자리에서 내 의견을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 피곤하면 억지로 약속을 잡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자 어느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성찰, 멈추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기록, 내 마음을 글로 붙잡는 순간, 실행, 작은 것부터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우리는 조금씩 남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나는 멀리 있지 않다. 그저 내 마음에 목소리가 귀 기울이고 작은 실천을 옮길 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진짜 나로 살고 있다. 우리가 진정한 나로 살고 싶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걸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 맞습니다.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대, 안정이라는 이름의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는 20대에 애플을 창업했고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하고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잡스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된 건 제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성공의 무게에서 벗어나 다시 초심자의 가벼움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넥스트와 픽사를 설립했고 픽사는 토이스토리를 비롯한 명작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애플로 돌아와 세상을 바꾸는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잡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돼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은 진정한 나로 살라는 단순한 메시지 같지만 잡스의 삶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가난과 차별, 학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보통의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송이라는 무대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솔직하다, 너무 개인적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솔직함과 진정성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하라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결국 오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짜 힘은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세상 앞에 드러나는 데서 나온다. 오프라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 앞에서 진짜 당신을 드러낼 용기가 있는가? BTS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 그들은 주류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화려한 기획사 시스템 대신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노래에 담았습니다. 청춘의 불안, 사회적 메시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굳이 한국어로 노래하지? 왜 이렇게 솔직하게 아픈 얘기를 하지? 하지만 그 솔직함이 진정성 있는 전 세계의 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울림을 준 것입니다. BTS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흉내내는 데서 나오지 않고 자기만의 색깔을 지켜내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들의 삶은 책 속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삶의 의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는 극한의 수용소에서도 나답게 살겠다는 태도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 태도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브레너 브라운은 진정성의 힘에서 말합니다. 진정성은 더 이상 꾸밀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드러내는 용기, 그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 목소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내 목소리를 감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잡스, 오프라, BTS의 삶을 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아, 결국 진짜 나로 사는 것이 강력한 길이구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화려한 영웅담이 아니라 단순한 진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힘은 진정한 나에게서 나온다. 잡스가 그랬고, 오프라가 그랬고, BTS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꿈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세상 앞에 드러낼 용기.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 역시 우리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나로 살고 싶을 때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자원 중 하나는 바로 책입니다. 책은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가 응축된 기록입니다. 우리가 직접 다 겪을 수 없는 삶의 무게와 통찰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이 아닌 다른 것이 되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당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안정적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 이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정작 내 안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에머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믿어라. 그게 유일한 길이다. 저는 이 말을 읽고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 목소리를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 그 목소리를 들을 용기조차 내고 있는가? 나폴레옹 힐은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결정을 미루게 하고 결국 우리 삶을 악마에게 빼앗기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룬다. 그러나 결정을 미루는 순간 이미 인생의 주도권을 잃는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두려움 때문에 미뤄온 것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괜히 문제될 거야.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제 삶은 제가 아닌 두려움이 대신 선택해온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힐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짜 나로 살 수 없다. 빅터 프랭클린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유, 가족,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런데도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한 가지 태도의 자유와는 빼앗을 수 없다. 이 구절은 저에게 전율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그의 진짜 나였던 겁니다. 우리는 수용소 같은 극한 상황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매일 작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비겁하게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나답게 선택할 것인가. 프랭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있는가?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성은 더 이상 꾸밀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꾸미 없이 산다는 것을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감추지 않는 용기, 내 약점과 불완전함까지 드러낼 때 비로소 진정성이 시작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제 약점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남들이 보기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말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 내가 감추지 않아도 괜찮구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도 괜찮구나. 이 네 권의 책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자신을 믿어라. 두려움을 이겨라. 태도를 선택하라. 감추지 마라. 결국 진정한 나로 산다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와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책 속에서 만난 이 지혜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선택하고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책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앞서간 이들의 삶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지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나로 살고 싶다면 이 지도를 펼쳐 그들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진짜 나는 결코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 다만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구나.
우리가 흔히 진정한 나로 살아가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감정적 조언 정도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정한 나로 사는 삶은 심리학, 뇌과학, 사회학, 그리고 조직 연구에서 꾸준히 다루어지고 검증된 주제입니다. 대시와 라이언은 인간 동기 연구에서 자기결정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충족될 때 가장 활력 있고 행복하게 산다. 자율성, 내가 선택했다고 느낄 때, 유능감,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관계성,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사람은 진짜 나답게 살 수 있고 삶의 만족도와 성취감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 욕구가 억압될 때는 우울, 무기력, 직무소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읽으며 제 삶을 떠올렸습니다. 남이 정해준 길을 걸을 때는 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을 걸었을 때는 설령 힘이 들어도 묘한 기쁜 기분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 넘게 724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불립니다. 이 연구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건 부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다. 즉 진짜 나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마음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가식적인 관계 속에서 늘 지쳤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로만 존재하려고 하다 보니 정작 제 진짜 모습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관계 속에서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 연구는 그 경험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줬습니다. 구글은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팀이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가를 분석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최고의 팀을 만든 핵심 요인은 뛰어난 능력이나 화려한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전감이었습니다. 즉, 팀원들이 서로 앞에서 진짜 나를 드러낼 수 있을 때 실수도 공유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낼 수 있으며 결국 성과도 높아진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나답게 일할 수 있다고 느끼는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참여도는 3배, 생산성은 2배 높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말합니다. 진짜 나로 사는 게 단지 개인의 행복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조직과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 연구를 보며 제 직장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순간 정말 즐겁게 일했고 성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가짜로 웃게 하고 진짜로 웃게 했을 때 뇌의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진짜 웃음일 때는 보상 회로가 더 활발하게 반응했고 도파민 분비도 높았습니다. 즉 진짜일 때 뇌가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살아갈 때 뇌는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나답게 살아갈 때는 뇌는 보상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뇌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가면을 쓰고 고통을 주고 있는가? 이 모든 연구와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진정한 나로 사는 삶은 단지 멋진 말이 아니라 그건 곧 인간 본성에 맞는 삶이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건강한 방식입니다. 즉 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을 가장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전략인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철학자의 사상과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 그리고 연구와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진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랫동안 진짜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야 칭찬받았고 사회에서는 좋은 직장, 안정적인 미래가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누군가가 정해준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만드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공허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일과
관계도 심지어 제 건강까지도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멈춰서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남의 목소리에 묻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니까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는 진심을 나누며 살고 싶다. 나는 배우고 성장하며 살고 싶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진짜 나는 이미 내 안에 있었다. 다만 내가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후 저는 아주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늘 무난한 이야기만 말했던 제가 처음으로 제 진짜 생각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오히려 제 의견을 경청해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한 번은 친구 모임에서 괜히 분위기를 맞추려고 애쓰는 대신 그냥 솔직히 나 요즘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공감과 위로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나를 드러낼 때 관계는 더 깊어진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진짜 나로 살기 시작하자 삶의 에너지가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니 가볍고 작은 성취도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가면을 쓰라고 압박합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다들 그렇게 산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라도 작은 한 걸음씩 나답게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진정한 나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지혜는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앞으로의 삶은 더 이상 남이 만들어준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길을 따르는 것이 안정이었고 그 길을 걸으면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정해진 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만의 기준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는가? 이 질문을 답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기준으로 하는 삶입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일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역사를 바꾼 사람들, 자신의 삶을 빛나게 만든 사람들은 결국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삶에서도 우리는 매일 작은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두려움 때문에 멈출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짜 나를 드러낼 것인가?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겉으로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SNS에서 수많은 좋아요를 받으면서도 정작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나로 살기 시작하면 진짜 친구가, 진짜 동료가, 그리고 진짜 가족이 곁에 남습니다. 앞으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나로 연결되어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진짜 나로 산다는 것은 멈추어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나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은 멈춥니다. 앞으로의 우리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조차 배움으로 끌어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어제보다 더 진짜 나와 가까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전하는 삶입니다.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갈 때 그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의 자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곁에 사람들에게도 나도 괜찮다라는 희망을 줍니다. 내가 용기를 내며 가면을 벗을 때 다른 이도 가면을 벗을 힘을 얻습니다.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갈 때 그것은 결국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남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두려움보다 용기를 선택하기, 가짜가 아닌 진짜 관계를 맺기.
멈추지 않고 성장과 배움의 길에 서기, 그리고 나의 삶으로 다른 이에게 용기를 전하기. 이 5가지의 방향이 우리의 삶을 진짜 나로 이끌어줄 나침반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답게 살았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